무법 질주하는 오토바이로 대형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이 대대적인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부산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전날보다 줄었지만 일주일 전보다 늘어났고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도 연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첫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이 나왔는데 부산에 미치는 영향을 짚어봤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BTS의 군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제도 적용을 건의했습니다. BTS가 부산 세계박람회의 실질적인 유치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군복무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부산 뉴스입니다. 부산 지역 코로나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10,000명을 넘었습니다. 18일 0시 기준 부산 하루 확진자 수가 11,143명 발생했습니다. 이는 전날보다 1,800여 명 줄었지만 일주일 전 확진자 8,189명보다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날 기저질환이 있는 70에서 80대 확진자 6명이 숨졌으며 현재 위중증 환자는 29명입니다. 재택치료 확진자는 43,330명을 기록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BTS의 군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제도 적용을 건의했습니다. 부산시는 2030 세계박람회 유치 글로벌 홍보대사로 위촉된 BTS의 실질적인 유치 활동을 위해서는 군복무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정부와 민관이 외교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경쟁국 사우디아라비아의 공격적 유치 활동으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더 밀릴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BTS의 대체 복무를 건의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BTS 대체 복무 적용이 특혜가 아니라 군 복무 못지않은 국가적 책임감을 부여받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제도는 국제, 국내 콩쿠르 입상자, 올림픽 3위, 아시안게임 1위 성적을 올린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대중예술 특기자는 제외돼 있습니다. 지금 보신 장면,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모습이지만 지난 5월 9일 새벽 부산 황령터널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럼 다음 화면 보실까요? 도로 한가운데 오토바이 파편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달리던 오토바이가 도로 중앙에 설치된 연석과 부딪혀 넘어진 사고인데요. 이 사고로 10대 운전자가 안타깝게 숨지고 10대 동승자는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처럼 무법 질주하는 오토바이 때문에 대형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그 현장을 김한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로 한가운데 오토바이가 쓰러져 있고 승용차 뒷문이 찌그러져 있습니다.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던 중 발생한 사고인데 2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세워져 있는 오토바이 뒤로 한 남성이 쓰러져 있습니다. 금정구의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부딪혔는데 70대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A씨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최근 3년간 오토바이 관련 사고는 평균 1,500여 건, 하루 평균 4.2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기간 사망자는 60여 명으로 매년 20명이 오토바이 사고로 숨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오토바이 관련 사고 사망자 13명 가운데 70%가량인 9명은 6월부터 3개월간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날씨가 더워지고 하다 보니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사고가 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 아주 작은 사고를 하더라도 머리가 땅에 부딪힌다든지 그런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이처럼 오토바이 사망 사고가 증가하면서
서명교차로 일대에서 대규모 단속이 실시됐습니다. 단속 현장에서는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가 적발됩니다. 또 대부분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지만 일부 운전자는 여전히 쓰지 않고 있습니다. 예, 너무 덥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사고 나면 좀 위험하시잖아요. 그런 것도 문제하고 계시죠. 예, 그것도 있는데 머리도 아프고 간지럽기도 하고. 부산경찰청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위협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오토바이 불법 행위가 가장 큰 위협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안전한 오토바이 교통문화 정착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륜차 불법 행위에 대한 경찰의 단속 의지를 나타내고 나아가서 올바른 이륜차 교통 문화를 정착시킴으로 해서 시민 안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경찰은 대규모 단속을 부산 전역으로 확대해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여름철 동굴 탐방은 더위를 피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해 관광지로 인기가 많은데요. 평창군에 위치한 백룡동굴은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조명이나 탐방로가 따로 없어서 탐방이 아니라 탐험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김수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마치 폭포수가 흐르다 그대로 얼어붙은 듯 벽면에 수많은 석회 기둥이 붙어 있습니다. 빗물이나 지하수가 흐르면서 석회암을 녹여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곳에 들어오려면 먼저 준비가 필요합니다. 동굴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헬멧과 장화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제 동굴 입구까지 배를 타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강의 자연을 감상하다 보면 어느새 동굴 입구에 다다릅니다. 동굴 내부 온도는 사계절 내내 10도에서 13도 사이를 유지합니다. 여름에도 서늘해 피서객이 많이 찾습니다. 이제 막 동굴 안으로 들어와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곳은 다른 동굴들과 다르게 탐방로나 조명이 따로 없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덕분에 탐방보다는 탐험에 가까운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동굴 안에서 허리를 필 수 있는 구간은 많지 않습니다. 쪼그리고 오리걸음으로 걷거나 옆으로 걸어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입구로부터 250m가량 가다 보면 개구멍이라는 곳을 만납니다. 네, 여기는 아기가 배밀이 하듯이 사람이 기어야지만 통과할 수 있는 곳인데요. 사람 한 명도 기어 나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1979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백룡동굴 안에는 유독 신기하게 생긴 동굴 생성물이 많습니다. 삼겹살 모양부터 손 모양, 진주,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의 모습 등을 찾는 재미도 있습니다. 또 탐방 내내 전문 해설가가 동행해 동굴이 형성된 원리와 각종 생성물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저 석회질 성분이 침전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동굴 생성물인데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자란 거를 종묘석, 그리고 종묘석에서 떨어진 물방울에 의해서 밑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온 것을 석순이라고 합니다. 종묘석과 석순이 서로 만나게 되는데 이럴 때 기둥 주자를 써서 우리는 석주, 이렇게 생긴 석주가 만들어집니다. 실감나게 동굴을 구경하고 체험할 수 있다 보니 인기 만점입니다. 더운데 여기 너무 시원해서 좋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만 책에서 보던 거 직접 보니까 애들한테도 학습에 도움이 될 것 같고. 동굴 무서웠는데 재밌었어요. 백룡동굴을 탐방하다 보면 아주 깨끗한 물에서만 산다는 엽새우를 비롯한 56종의 생물도 볼 수 있습니다. 동굴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고 훼손을 막기 위해 평창군은 하루 입장 인원을 240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2시간에 달하는 동굴 탐험을 마쳤습니다. 국내에 들어갈 수 있는 동굴의 수는 총 14곳인데요. 이 백룡동굴이 유일한 체험형 탐험 동굴이라고 합니다. 동굴 체험이 여름철 피서의 한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기자가 간다, 김수아였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가 첫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5년간 전국에 27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건데요.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 사업 규제를 완화해 민간이 주도하는 도심 복합 사업을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나왔습니다. 오늘 부동산 돋보기 시간, 부산 지역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짚어보기 위해 영산대 부동산대학원장 서정열 교수님 만나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영산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서정열 교수입니다. 네, 먼저 부산은 수도권하고 사정이 좀 다른데 이번 부동산 정책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네, 이번 윤석열 정부의 1호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택 공급 270만 호 정도의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것이니까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는 주택 공급을 좀 억제해 왔다면 이번에 상당량을 공급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대책 중 국민 주거 안정 실현 방안에 역세권 등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이 민간 도심 복합 사업을 도입하는 내용이 눈에 띕니다. 부산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네, 지방에 52만 호 정도를 공급하는데 그중에 일정 부분을 소위 지금 말씀하신 도심 복합 사업을 통해서 공급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산같이 원도심이 약간 노후화되어 있는 지역들은, 대도시들은 이런 도심 복합 사업을 통해서 상당량의 거점을 좀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재건축 부담금이나 안전 진단 등 규제 완화도 추진이 되는데 부산 지역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재건축 부담금도 완화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업장에 대한 감면제도도 도입되는 만큼 우리 부산의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원활화와 관련돼서 상당히 좀 속도감이 있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부산 지역 부동산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또 하반기 전망까지 짚어주시죠. 네, 일단 우리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급량이 좀 있는 상황에서 금리도 좀 올랐고 그리고 또 거래 절벽까지 있기 때문에 하방 압력을 좀 꾸준히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공급 대책도 일단 공급 확대 정책이 나왔고 하지만 세계적인 글로벌 경제 여건이라든가 아니면 고금리 상황 등이 우리 지역의 주택 시장을 좀 활성화시키는데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만 이번 대책을 통해서 우리 지역도 주택 시장 안정에 조금 더 활성화에 촉매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영산대 부동산대학원장 서정열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이 초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업 성취도 평가 바로 알기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새롭게 도입되는 맞춤형 학업 성취도 평가는 컴퓨터 기반의 평가로 학생들이 교육과정을 통해 배워야 하는 지식과 역량, 태도 등 인지적 평가와 비인지적 평가를 함께 구체적으로 진단해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산교육청 관계자는 평가 결과는 담임교사와 학생, 학부모에게만 공개돼 줄 세우기식 경쟁을 부추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올해 9월부터 부산 전체 초등학교 6학년과 중3, 고2 학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학업 성취도 평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8월 18일부터 9월 2일까지 부산 지역 고등학교와 5개 교육지원청에서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를 접수받습니다. 수험생은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원서를 접수해야 하고 접수기간이 지나면 원서 제출과 응시 영역 과목의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올해 수능시험은 오는 11월 17일 시행되며 성적 통지표는 12월 9일에 배부될 예정입니다.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수험생 등은 원서를 접수한 기관에서 성적 통지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는 19일부터 10월 9일까지 8주간 매주 금토일에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기원 야간 경륜이 진행됩니다. 스포원은 이번 야간 경륜이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개최하는 것으로 하루 총 23경주를 발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첫 경주 시작 시간은 11시 25분이며 마지막 경주 시간은 기존 오후 6시 42분에서 오후 8시까지로 연장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